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찾아뵙고 있는 열린마당, 매주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빛나는 지방시대를 꿈꾸는 전남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많이들 또 반가운 소식 접하셨겠지만 우리 지역 해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슈퍼 클러스터가 그렇죠. 구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 모시고 또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고 또 전라남도에 여러 사업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 수 없는 것들처럼요. 네. 아무리 멋진 정책과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럼요. 거겠죠. 네. 어떤 정책이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감독님은 또 평소에도 지역 현안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네. 저는 그 뭐 관심뿐이겠습니까? 제가 애정이 막 항시 넘칩니다. 예, 알고 있죠. 제가 사실은 저 22개 시군구 구석구석을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다 돌아다니는데 제가 하나 약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도정에 대해서 약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사님한테 이 도정에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좀 습득을 좀 해야 되겠다. 예. 대단한 각오로 나왔습니다. 아유, 뭐 평상시에도 엄청 잘하시던데 또 오늘 또 별나 또 약한 척을 하시네. 우리 네. 김상욱 씨 같은 경우에도 공연차 네. 전남 곳곳 안 다녀보신 데가 없으시죠? 저도 뭐 공연이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곳곳이 정말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공연도 다니고 있는데 오늘 전라남도의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 우리 도지사님께서 오셨으니까 전남의 매력이라든가 가능성을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서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산옥 씨의 말씀처럼 전남의 매력에 대해서 곳곳하게 함께 얘기해 주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김영록 도지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오늘 KBS 열린마당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처음 출연을 했는데요. 방금 김성한 감독님 그리고 김산옥 국악님께서 멋진 말씀을 해주셨고 전라남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큰 관심을 표현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저분도 굉장한 분들이 전라남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더 알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 예. 사실 뭐 도지사님께서는 이쪽에서 이제 자라고 또 나셨으니까 거의 평생을 전남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섬 소년으로 자라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완도 섬에서 자랐고요. 그대로 광주로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에는 서울서 살다 광주에 살다 전남에 살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살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은 광주 전남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도지사님 처음 뵐 때가 한 12년 전에 그 고향 완도 그쪽에서 처음 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도정을 살피다 보면은 바빠서 고향을 가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씩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요. 고향이 네. 어디냐고 물으면은 저는 전남이 고향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향 완도라 해도 제가 자주 갈 수도 없는 형편에 있고 저는 이제 어머니 계실 때는 한 2년 전에 이제 작고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뵈러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갔어요. 가되 이제 공적으로 간 건 아니었지만은 갔는데 지금은 더 가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가 조금 힘이 들 때나 그리고 어딘가를 좀 가고 싶을 때는 고향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고향이 힘이잖아요. 네. 그 비밀을 잘 아신 거죠.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이 좀 든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뭔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고향에 가죠. 그렇죠. 네. 네.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서 저희 이제 집에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집에 가면은 참 포근한 그런 것을 느끼고 또 고향에 가서 그 멋진 사장나무,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5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은행나무를 보면서 어렸을 때 꿈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향 산천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새로운 기분도 이렇게 나고 힐링도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지사님 저기 그 이렇게 남학 신도시에 가면 좋은 식당들 아주 고급 식당들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완도에 가면은 새로운 먹거리들이 거의 많이 있잖아요. 해산물이고 풍부한데 그 맛이 고향마다고 이쪽 좀 틀리지 않습니까 좀? 아, 틀리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가요? 아, 저는 전남 도지사인데 맞아요. 고향 맛 다르다 하면 안 되고 네. 다 맛있어요. 남도 음식 어디 가나. 그렇지 남도 음식이 어디 가나 그 맛이 살아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그 맛 중에서는 매생이국. 매생이국 맛은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매생이국을 끓인다 하지 않고 더 끓인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붓지 않고 매생이 특히 이제 12월 말 정도 나온 매생이가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매생이국은 어디 가도 먹어보기가 어렵다. 아유,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어디 가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유 뭐 감독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도 좀 잘 받아주셨습니다. 네, 잘 피해 가셨는데, 자 오늘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비전부터 또 다양한 사업들까지 또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잘 말씀해 주실 거죠? 예. 네. 열린마당 오늘은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가장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민들의 기대를 또 한 몸에 받고 있는 거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예, 인공지능 슈퍼 클러스터.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저희가 좀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건지 도지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오늘 도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AI 슈퍼 클러스터 인공지능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사실 맨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먹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AI 지금 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시대는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1000배, 10,000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SOC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전남의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데이터 센터 대단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건데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어렵네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제 하면은 많은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에 모이게 되는데 AI 시대에는 AI용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돼야 돼요. 기존 데이터 센터는 처리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GPU 칩이라고 해서 그 새로운 이 칩을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허브를 구축해 놓으면은 항구와 같습니다. 항구에는 배가 들어오잖아요. 네. 배가 들어온다는 건 정보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배가 들어와서 짐을 내리고 다 거기서 또 짐이 내려지면 저장하고 그 짐을 가지고 또 원료를 가지고 가공도 하고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항구에 들어와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돼 가지고 연산도 하고 또 새로운 추론도 하고 예를 들면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런 기능을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니까 명령을 하면은 그런 것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데가 데이터 센터.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다 완료가 되면은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마치 배로 실어 나르고 또 뭐 버스로 실어 나르고 비행기로 실어 나르듯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밖에 나가는 것처럼 항구 기능처럼 AI 데이터 센터 슈퍼 클러스터 허브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니까 그 항구 기능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예. 모든 것이 모였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항구 기능이니까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가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데이터 AI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모든 게 안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상, 보안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AI 슈퍼 클러스터 하니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네. 이렇게 귀에 쏙쏙 이렇게 들리게끔 설명해 주시니까 일타 강사 같으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저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난 2월에 우리 미국 순방 때 업무 협약도 체결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빠르게 데이터 AI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 해서 이제 700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AI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이거 미국은 5년 이상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간격을 메꿀 수 있는 3년 이내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데이터를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서 솔라시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온다 솔라시도에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3년 내에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20만 평에 15조를 투입을 하게 되고 전력계통 잘 연결해서 모든 게 지금 우리 전라남도 솔라시도는 기존에부터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3년 내에 할 수 있다. 3년 내에 한다고 하면은 그 대한민국 솔라시도 여기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가서 이렇게 해 달라고 사정한 게 아니고 거기 중개 이 투자 유치를 하는 퍼힐스라는 데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조사를 했더니 3년 내에 할 수 있는 지역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기업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잘 되면은 이제 지금 100% 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투자 유치를 잘 해서 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된다 하면은 전라남도의 판이 바뀔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이상도 훨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좋은 결과가 맺어지리라 생각하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꼭 유치에 성공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인데 어디에 이게 구축이 됩니까? 그러게요. 솔라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솔라시도는 해남에 있는 기업 도시예요. 해남. 해남에 있는 기업 도시인데 왜 그곳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만 평의 땅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120만 땅이 마련돼 있고 또 용수도 이 데이터 센터를 하면은 열이 많이 납니다. 사람도 머리를 많이 쓰면 열이 나지 않아요. 이 데이터 센터 많이 작업을 많이 하면 열이 나요. 그 예.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또 4만 톤의 매일 4만 톤의 물이 필요해요. 그 물도 올 수 있는 데가 해남. 이렇게 네. 돼서 지사님, 예. 제가 거기를 다녀온 지가 뭐 십수년 전입니다. 그 솔라시도. 근데 가서 보니까 기반 시설은 다 돼 있는데 뭐시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지사님 이번에 머리 그 이빨 그 알턴이가 하나 빠져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놈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넓은 평수에 120만 평에.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120만 평의 젊은이들이 꽉 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네. 그 젊은이들이 다 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올까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허벌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준비는 해왔는데 그렇죠. 예. 사실 4년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어요. 네.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전력계통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실패했던 그것이 결국 밑거름이 돼서 전력계통을 계속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력계통이 일부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유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거고 이게 뭐 15조 투입이 된다 그러는데 더 길게 보면은 잘 되면은 50조까지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기가와트 규모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한 5천 명 정도 고용이 가능하다. 5천 명. 5천 명 정도 고용이 야, 가능하다. 5천 명. 어마어마하네. 근데 기대 효과가 큰 만큼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성공의 관건은 어떤 건가요? 성공의 관건은 결국은 우리 전라남도 기업 도시가 3년 내에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확신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 확신해서 그래야 투자를 할 게 아닙니까? 긴가민가 하면은 그 15조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이 모든 것을 다 그럼요. 계산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우리 전라남도 자치단체 처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적인 사실 일인데 전라남도에서 먼저 나섰다 이거지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산자부 장관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모든 것을 3년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정부도 지금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정부도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투자자를 모시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그래서 지금 6개월 내에 성과를 보여주세요.
6개월 내 지금 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뭐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이에 따른 또 행정 지원도 계속 다 따를 거거든요. 도지사님 앞으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 도청 가족들 다 바쁘고 어. 또 우리 전체 우리 도민들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뭐 그쵸. 비상시국이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우리 경제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AI 슈퍼 클러스터 이런 것을 성공시킨다면은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특히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성공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전남은 AI 슈퍼클래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빼놓을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관련 사업들도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저는 오늘 상당히 쉬운 질문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계속해서 강펀치가 날라오는데요. AI 슈퍼클러스터 다음으로 사실 이 부분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재생에너지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시대, 이제 석유 갖고 하는 화석 연료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뜨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주춤주춤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결국은 세계적 조류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야기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그 전 세계의 흐름이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전남 도지사를 만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영국 대사님, 노르웨이 대사님, 뭐 덴마크 대사님, 뭐 프랑스 대사님 이런 세계 정말 유수한 국가의 대사님들이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도지사 좀 만나고 싶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결국은 전라남도가 해상풍력이라는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에서 좋은 후보지다, 투자를 해보자 한 차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그만큼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 이제 이 두 가지거든요. 그것을 18기가와트까지 전체적으로 25기가, 24기가 이렇게 크게 늘리게 되면은 이제 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로는 우리나라 제1의 고장이 되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껌딱지처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아리백 첨단 산업들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전력요금이 서울이나 우리 전남이나 똑같은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 전남처럼 재생에너지 또 원자력도 있잖아요. 우리 전력계통 작게 연결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가가 싼 거죠. 그러면 전라남도 전기요금은 더 싸. 그다음에 서울까지 멀리 전력계통을 연결해서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당연히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플러스 첨단 산업까지 그리고 일반 기업 유치까지도 유리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로 가려면은 중앙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시대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주춤거리면 안 된다. 네. 안 되고 네. 앞으로는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도 뚫고 우리 전라남도 자체 재생에너지 가지고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까지 구축되고 이렇게 되면 전라남도가 과거의 굴뚝 산업 시대에는 전라남도 뒤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새로운 산업 시대에 미래의 이런 첨단 산업 시대는 네. 전라남도가 앞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 딱 브리핑을 그러게요. 다 해주셔가지고,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아까 그 전 세계적으로 좀 대사님들이 도지사님을 찾아올 정도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참 높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실제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현황은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한 6기가 정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해상풍력으로 받아놓은 허가가 18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로 하면은 한 12개 내지 15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기가와트가 1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18기가와트라고 하면은 18만 명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건데 그 뭐 기자재가 다 전남에서 오는 것은 아닐 테고 다른 지역도 온다고 할 때는 그래도 9만 명 잡아도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예. 숫자. 그러면 또 그중에 일부는 광주에 나눠준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전남에 오는 숫자는 4만, 5만, 6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에너지원이지만은 또한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런 해상풍력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받는 임금은 평균 임금보다 더 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주권 시대, 우리 에너지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우리가 석유만 활용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해상풍력이랄지 태양에서 얻은 그런 에너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고 에너지 주권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나라의 대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원고 없이 대사를 술술술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원고 없이 예. 질문 좀 드리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머릿속에 지금 AI가 해상풍력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주 가까운 분이 이번에 전라남도로부터 해상풍력 2기가를 추수를 했답니다.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2조 정도 된대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까운 분이라 저한테 축하해 주라고 연락이 와서 축하를 해줬는데요. 자, 1조, 2조 정도의 그 해상풍력을 만들려면 실제로 걸리는 기간 얼마나 그것이 날카롭네요. 걸려야만이 그것이 완성이 될까요? 우리 김성환 감독님은 가까운 사람이 하신다는 거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예. 좀 빨리 해줘. 그렇죠. 빨리 해줘. 그런 뜻으로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통상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은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렇죠. 맨 처음에 계측기 꼽아야죠. 그래서 1년 최소한 바람이 과연 해상풍력을 돌릴 수 있는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허가받고 주민들하고 또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죠.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해서 민관 이 협력 이런 주민들하고 하는 그 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협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걸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국방부 허가도 받아야지, 환경부 허가도 받아야지, 해양수산부 허가도 받아야지, 전라남도도 허가가 관련된 게 있지. 여러 가지 10개 부처 정도 걸려요. 관계돼요. 그래서 다 하다 보면은 10년 가까이 걸린다 이거죠. 네. 빨리 해야 7년, 8년 이렇게 됩니다. 지사님 근데요 사실 이게 전문가라든가 관련되신 분들은 아까 알리백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아실 수 있는데 아침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도민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알리백이 어떤 건지 들어는 보셨는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리백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 이 말인데요. 재생에너지를 100% 써서 생산한 제품을 앞으로 써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이 사업장을 그런 기업을 아리백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리백 기업. 아리백이 돼야만이 앞으로 그 제품을 사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예. 눈치를 보니까 우리 김선옥 씨는 진작에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딱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도통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리백 얘기를 예. 제가 알아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지금 도지사님께서 얘기를 다 하셔버렸어요. 알리백이 뭐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 그렇죠. 이런 정책이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 잘했죠? 근데 오늘 분장실에서 예. 이 아리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사님께서 먼저 아리백을 얘기해 보니까 지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몫을 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줄일 테니까요. 여러분이 설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또 도지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 아리백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사실 뭐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뭐 핵심 요인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이에 대한 지원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리백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국가 정책이 지금 아리백 기업에 대해서 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예를 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또 전기를 아리백으로 예를 들면 순수 이제 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산소 환원을 해야 된다, 수소 환원을 해야 된다. 이 용광로에서 철을 뽑아낼 때 그렇게 수소 환원으로 바꾸려면은 엄청난 이제 시설비가 들어가죠. 근데 그런 걸 정부가 아직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탄소 중립 정책, 또 아리백 국가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도 지원을 팍팍 늘려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정부가 결국은 탄소 중립 시대 또 아리백으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니다고 하면은 잘 안 되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 약간 아니다 비슷하게 해왔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니하고는 우리가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 제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않고는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최근에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요. 나도 네. 오늘 설명이 정말 이게 쉽게 설명하려니까 머리에서 쥐가 이게 날라고. 이제 제가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주 돌아다닙니다. 제가 전남을. 그런데 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바닷가에 보면은 풍력 터번이라고 얘기해서 팡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 전남 지역이 좀 유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건데 그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지사님 관련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풍력 터빈, 육상에 있는 터빈을 이야기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육상에도 지금 영광이랄지 여러 또 산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람이 결국은 어느 정도 바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은 이제 7m 이상 바람이 돼야 되고 10m에서 8m 정도 바람이 되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면에서 바람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육상도 어느 정도 바람이 이상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그래서 바람이 적은 데는 그 풍력기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좀 가능한 일정하게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해상 풍력기를 꽂는 건데 육상 풍력기들은 굉장히 규모가 좀 적습니다. 주로 3메가와트 정도 되거나 켜야 5메가와트 육상에는 해상은 보통 8메가에서 최근은 15메가까지 커지고 있으니까 그 날개 하나가 100m 됩니다. 날개 양쪽 날개를 하면 200m가 되는 거죠. 가운데 또 이 터빈이 받치고 있잖아요. 이리저리 하면은 220m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해상 풍력 이제 앞으로 건설할 해상 풍력은 지금 현재 지금 이미 설치를 했는데 높이만 해도 27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의 63빌딩 높이 이만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위로 가면요. 거기 그 꼭대기 올라가서 돌 일이 없잖아요. 아니, 저도 영광 쪽에 가서 한번 봤어요. 네. 영광 골배하면서 이렇게 그 해상 풍력 발전 돌아가는 거 봤는데 그런 것만 봐도 전남이 진짜 그 풍력 발전하기엔 제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바람도 좋고요. 그게 이제 또 관광 효과도 좀 있습니다. 관광 효과도 있고 또 그 해상 풍력을 바다에 살 때는 그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초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수산 자원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김선옥 씨가 조금 전에 영광 말씀하셨는데 전남 곳곳에서 이렇게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되어 있죠.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지금 영광도 이렇게 일부 있고요. 또 신안에도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거고요. 또 진도, 완도,
또 고흥 쪽에서도 하려고 여수까지 전남 전체적으로 해서 다 지금 여건은 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어민들하고 어장과 해상풍력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지더라도 어장이 더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장을 먼저 피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챙겨서 이제 앞으로 해갈 겁니다. 네, 저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생에너지 하면 저는 사실 그 태양광 그렇죠. 발전부터 네.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라고 해서 사실 또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농지에다 태양광하는 것을 농민들도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맞아요. 태양광으로 우리가 농사 짓는단 말이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농사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도 마음이 좀 맥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영농형 태양광인데요. 이 농사를 짓때 이 태양광을 일부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소출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했을 때 통상 한 80% 내지 85% 정도 소출이 나온 것으로 돼 있고, 태양광을 통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얻은 수익은 그럼 농사짓는 어느 정도냐, 4배 내지 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농사도 짓고 태양광을 통해서 수익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인데, 이제 그러긴 한데 이제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또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땅 소유주가 있죠, 또 경작자가 있죠. 그다음에 또 주변 동네도 있잖아요. 또 발전 사업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발전 수익을 통해서 잘 조정해서 배분하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영광에서 최근에 국가 시범 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저는 뭐 좋은 농지까지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주로 이제 바닷가의 염해 농지, 염해 농지는 절대 농지라 해도 저는 태양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지 논들 중에서도 이제 한계 농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경관에 별 문제가 없는 한계 농지, 이런 위주로 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뭐 각각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은 결국은 동반 선장을 위해서 선순환 구조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까지 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에게 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소득. 네, 네. 뭔가 소득이라는 이 단어부터 참, 네, 이게 뭘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전국에서 이게 최초로 또 추진이 되는 정책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정책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얻은 이 소득은 우리 주민들께 일부를 공유하고 나눠줘야 된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사실 주민의 터전을 활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익 공유를 하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통해서 나온 이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원을 한 거죠. 그 환원을 할 때 그것을 좀 더 멋지게 부르기 위해서 에너지 기본 소득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관련된 분은 누구나 드리는, 예를 들면 기본 소득은 국민이만 앞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소득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소득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에너지 분야를 통해서 기본 소득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에너지 기본 소득이다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열린마당 알쏭달쏭 그 OX 퀴즈에서 맞아요. 이거 한번 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햇빛연금, 어. 햇빛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전남도에서 정책으로 좀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감독님 그때 맞추셨나요? 제가 맞췄죠. 와. 제가 역시. 전남에 관련된 그 문제는 제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럴까요? 다 맞췄어요. 틀린 거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태양광으로
그리고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네. 풍력발전으로 바람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바람연금까지 나와요. 바람연금까지 받을 수 있대잖아요. 맞아요. 우리 김산호 우리 네. 국회의원 너무 빨리 진척이 가시는데 네, 받을 수 있을 햇빛연금에서 것 같아요. 바람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바람연금이라 할 정도까지 이제 대단히 이 해상 풍력이 건설이 안 됐는데 곧 건설이 됩니다. 건설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해상 풍력은 단위가 커요. 엄청 태양광보다 훨씬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신안 같은 경우에는 우도의 해상 풍력이 완성되면은 신안 군민 전체적으로 매년 한 50만 원 정도 내외를 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나중에 왜 안 주냐고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쏭달쏭 OX를 예, 예. 통해서 저희가 햇빛연금에 대해서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네. 이 햇빛연금이 인구 증가에도 좀 도움이 된대요. 인구 증가에?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것은 우리 김성환 감독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 햇빛연금으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랭킹 1, 2 안에 다루고 있습니다. 인구 맞습니까? 증가. 예. 예, 일부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고 있는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주로 지금 신안 쪽에서 그 햇빛연금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신안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년 2년째 지금 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출생 기본소득을 줘서 전라남도도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인구 증대, 인구 걱정 부분들은 전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어렸을 적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좀 차이가 많죠. 엄청 차이가 많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높은 분들이 이제 무등 경기장 가면은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400만 도민 여러분 딱 네.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도 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나 전라남도나 같은 400만 도민 여러분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어깨에 힘 좀 주고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체전하면 1등, 2등, 뭐 3등 안에 들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이제 특히 이제 광주 전남에 특히 전라남도의 인구가 많이 이제 줄어서 180만까지 된 건데요. 뭐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600명 졸업했습니다. 600명. 근데 강주일고 최근에 졸업생은 157명이게 된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한 500명 정도는 졸업하는 줄 알았는데 600명 졸업했던 학교가 이제는 그렇게 적게 졸업한 많이 거니까 줄어들었죠. 격세지감이 있는 거죠. 네, 감독님도 같이 느끼시죠.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알쏭달쏭 퀴즈에서 또 나왔던 부분이에요. 전라남도 맞아요. 관련해서 예. 제가 전남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지금 약간 항의를 받을 정도예요. 전남만 너무 이야기를 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 초에 달라진 시도 정책에서 18세까지 월 20만 원씩을 준다는 그런 정책이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작년에 뭐 4월, 5월 달에 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협의를 예. 받아야 돼서 협의를 거쳐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1세 되는 신생아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지난해 1월부터 태어난 1월, 예. 신생아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1세가 되면 0세 때는 국가에서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빵하게 지원해 준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는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그러니까요. 전라남도 10만 원, 시군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집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맞아. 진짜.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만 원 집이었나요? 있었어요. 만 원 있었어요. 주택. 예, 맞아요. 그게 그 정책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정책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출생수당 20만 원 주는 거 사실은 전라남도 재정이 어려운데 왜 했냐? 국가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인구 소멸 뭐 위험 지역 1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럼 먼저 하겠다. 국가도 20만 원은 지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40만 원 내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원 주택의 경우에 화순과 나주에서 먼저 시작을 좀 했어요. 네. 그런데 화순과 나주는 여건이 좀 되니까 하는데 다른 지역은 못하면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어디는 만원 주택, 어디는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돼서 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만원 주택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 어.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만원 주택을 했는데 경기도 뭐 또 인천 뭐 이런 데서도 뭐 1,000원 주택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된 거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에게 우선 보금자리를 줘야 결혼도 할 거고 또 출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00원 관리비만 내면은 임대료 10,000원만 내면은 최소 4년 보장 그리고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10년까지 보장. 그렇게 해서 그걸 뭐 경제적 수익으로 환원을 해보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 예. 절대 적은 돈은 아니네요. 적은 돈은 예, 아니고 적은 돈은 그동안에 저축도 하고 예. 모아서 필요하면 이제 정말 마이홈으로 가는 거죠. 예. 네. 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출생수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주택 문제까지 네.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 또 전남하면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지원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에 대한 지원도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주민들 자녀분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언어 뭐 교육이랄지 또 이주민들의 그 부모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우리 한국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한국 말도 교육시키고 또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일정 부분 지원을 또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도는 그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씩 지원을 전라남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또 이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남에서 이런 정책들을 또 마련해 주시니까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청객분들을 또 포함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참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었죠. 동네에 가 보면은요. 우리 지사님 어떠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어린이를 돌봤죠. 그래서 우리 동생도 업어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한 동네에서는 그야말로 행복 공동체였어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뭐 1학년쯤 된 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이 다 놀았거든요. 같이 놀고 뭐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줬지 막 때리거나 왕따 시키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꿈과 같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학년 때도 다 위에서 언니들이 또 형아들이 다 돌봐주는 그런 시대고 같이 놀았어요, 같이. 맞아요. 예, 5학년, 6학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막 때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시절인데 이제 그게 도시화되면서 요즘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겠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저는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 국민적인 공동체도 말할 것 없지만은 이런 초등학교랄지 이런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그런 공동체 문화를 우리가 다시 좀 부활을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산옥 씨는 몇 형제예요? 몇 남매예요? 저 딸만 넷이죠. 오. 딸만 넷인데 저는 이제 전남 구례에서 컸는데 어. 그때도 애들이 막 그냥 학교 구례도? 끝나기만 하면 막 너나 할 거 없이 막 고무줄놀이 하고 말뚝박기 맞아요.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어. 여름에는 다 수영하러 가고 막 냇가로. 근데 보면은 이렇게 가족들끼리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같이 이 집 대표들 나와서 서로 체육대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네. 동네 가면 바글바글해요. 아버지는 맞아요. 딱 행감치고 앉아갖고 뛰어가서 뛰어봐라, 뭐 해라, 씨름해라. 이런 시대가 언제 올 수 있을까 나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애들이 다 학교 끝나면은 다 그냥 각자 그 네. 학원으로 학원 가잖아요. 가고.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전남에서 저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 머지않아 그런 날이 나오지 맞습니다. 않을까. 저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이게 그래서 교육 문제는 뭐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은 핸드폰을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네. 그래야 공동체 의식도 발달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맨 정신. 우리 김성환 감독님이 충만하지 않아요, 스포츠맨 예. 정신. 어린 네.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LA 근방에 사립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운동장이 5개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운동장이 많냐 그랬더니 그 학교는 기본적으로 체육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전인격 교육을 시키는데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죠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인격 교육도 우리가 좀 병행해야 되고 맞습니다. 어릴 적 예. 얘기하면 끝도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예.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의 장점을 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인구 감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 문제까지 저희가 또 그러니까요. 다 다뤘어요. 네. 네. 자, 인구가 이렇게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참 그 중요하잖아요. 전남의 이제 미래가 그렇죠. 네. 또 받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또 비전도 발표하셨어요. 이 비전 발표하시면서 그 첨단 산업 분야의 또 기업 유치가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333 프로젝트도 제가 좀 들은 것 같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를 지난해 전라남도가 이제 5개소 125만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해상 풍력이랄지 또 뭐 순천 같으면은 애니메이션 이런 문화 콘텐츠 그런 부분으로 기업 도시도 받고 해서 기회발전 특구를 5군데 받고 또 화순에는 바이오 첨단 특화 산단해서 70 몇만 평 정도 이렇게 산단 특화 산단으로 지정을 받았고 고흥에 이제 우주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사체 공장을 산단을 거기에 만드는데 거기 또 50만 평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뛰고는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자생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그런 기반이 좀 확실히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333 프로젝트 그러니까 청년 벤처 창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프로젝트가 333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지사님 그 말씀하신 정책들의 실현도 그렇지만은요. 사실은 이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전남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고 하시려면은 도로망 확충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라남도의 SOC의 확충 계획은 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우선 먼저 벤처 창업 다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특히 청년들이 이제 기술 창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청년 벤처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기술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2년 정도로 보고 매월 100만 원씩을 지원해서 1년에 150명씩 청년 기술 창업 사관생도를 육성하겠다. 1년에 150명씩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럼 2년 후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좋은 기술 창업 내용이 만들어지면은 창업까지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벤처 창업이란 원래 10명 중에서 한 분만 성공해도 큰 성공인 거고 100명 중에서 몇 명만 성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라남도가 이제 우리 자체 청년들로 하여금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한번 뛰어보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벤처 창업 말씀하셨으니까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도로 질문이어가지고 전남의 SOC 확충 계획 어떻습니까? SOC도 지금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요. 하도 여러 군데 많이 그러게요. 일을 벌리고 네, 있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벌리고 있는데 예.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하면은 전에는 전라남도에 SOC가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계획에 먼저 반영돼야
국가계획에 반영된 걸 토대로 예타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그때 이제 예산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이 3단계를 거치는데 국가 계획들의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예산 확보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계획에 2022년도에 반영도 많이 시켰고 최근에 이제 이루어진 성과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남해안 철도가 지금 저 목포에서 보성까지 금년 8월 달에는 이제 완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운전을 거쳐서 10월부터는 목포 부산 간을 6시간 반 걸리는 것을 3시간 반이면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또 보성 거쳐서 순천 거쳐서 부산까지 이제 경전선이거든요. 그 광주에서 순천 간 경전선을 있기는 있죠. 그런데 70년 된 구닥다리죠. 그것을 전철화해서 새롭게 이렇게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까지 다 완공이 되면은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 또 목포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 20분 대에 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영호남이 이제 서로 교류도 많이 되고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부산에 많이 와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전라남도 가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반드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네, 기차가 제대로 없어요. 6시간 반 다니는 기차를 누가 타겠어요. 네. 그래서 2시간 반 다니면은 관광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라선 여수에서 순천 거쳐서 이제 익산까지 전라선도 지금 그 KTX가 다니지만 고속철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속화철도라고 부르는데 30분을 단축하는 철도를 예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가 될 것으로 100%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된다 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정에서 목포까지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돼서 내년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긴 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더 많이 더 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고속도로는 광주에서 영암까지 초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광주에서 고흥까지 우주고속도로 그러니까 광주에서 고흥까지도 고속도로를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그것은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거고 순천 여수간도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만 갖고는 안 돼서 거기도 고속도로를 놔야 되고 대표적으로 국도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수 가면은 돌산 입구에서 끝에까지 가는데 너무 많이 막혀요. 관광철에 4차선 확장 그 문제도 확정돼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고흥 가면은 고흥의 읍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갔는데 길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것도 4차선으로 확장해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쌩 하고 가야 과학자들이 고흥에 와서 살고 또 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이번에 계획이 다 포함이 돼서 앞으로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소리 듣는 게 제가 반갑습니다. 제가 거기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꼬불꼬불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언제 이걸 좀 더 이렇게 그 우주선 발사대까지 쫙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계획이 들어갑니까? 그 언제쯤 완공돼요? 그게 저는 이 전남 다니면서 고속도로보다는 전남이 길이 이렇게 좋아서 도로를 상당히 많이 확충돼서 좋은데 그러니까 굴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거기만 조금 꼬불거리는 것 같은데 지사님 거기 또 마침 말씀해 주시니까 네, 거기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놀라게 우리 김성환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고흥에서 고흥 금산에서 완도의 금당 금일 그다음에 약산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 그것도 국도로 이렇게 성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 약산에서 금일까지 그 연도교죠. 연도교를 이번에 할 계획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타를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예타가 나와야 되죠. 어쨌든 들어갔는데 거기도 되면은 이제 여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호에서 완도까지 그다음에 진도, 목포까지 해양 관광 도로가 다 완성이 돼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또 소개해 주신 여러
또 사업들도 있을 거고 또 계획해 주신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참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미래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남이 빛나는 지방 시대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바람이 참 큽니다. 기대도 크고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방 시대란 어떤 걸까요? 지방시대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 지방자치 30년인데 이제 선출직으로 이제 자치단체 장을 뽑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른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다 지방정부라고 하거든요. 지방정부라고 부르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는데 우선 이제 권한 면에서 보면은 모든 게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에 다 권한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되면은 제일 많이 다녀야 되는 게 중앙부처입니다. 중앙에 가서 사업 따야죠, 예산 따야죠, 또 무슨 인허가 받아야죠. 이런 것을 하는데 도지사가 거의 뭐 80% 노력을 거기다 해야 된다고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다 중앙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을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잖아요. 건의해도 중앙정부에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도 제대로 안 해줘요. 그냥 끝나요 그대로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방의 의사가 중앙의 정치랄지 중앙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원제도가 있어요. 상원제도가 있어가지고 지방의 이익을 대변한다 상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주 총리, 주 장관 이 세 사람씩 각 주에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연방 상원을 구성하고 연방 상원은 무엇을 하느냐? 정부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 의회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부담을 준다든지 할 때는 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백신을 100% 국가에서 부담을 맞춰서 방역을 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백신 국가에서 100% 부담하다가 어느 날 50%만 부담하고 지방에서 나머지 50% 부담할 것 공문 한 장 오면은 예 알았습니다. 좀 안 될까요? 정부에서 100% 지원하면 안 될까요? 말 한마디 하고는 안 돼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런 상원들은 그 지방을 대변해서 아니라고 싸워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권한도 대폭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해상 풍력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풍력기 하나가 요즘에는 15메가와트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작은 것들은 3메가와트거든요. 그런데 도지사가 이 허가를 할 수 있는 재생에도 저갖고는 1메가와트에서 3메가와트까지입니다. 그래서 해상의 풍력기 하나도 도지사는 허가를 할 수가 없다. 권한이 없어지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야겠네요. 바꿔야 되죠. 바꿔야 네, 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허가권을 위임을 해줬습니다. 제주도는 그러니까 제주도지사는 허가권이 있어요. 같은 바다인데 전라남도 오면은 전라남도 도지사 허가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겠네요. 된다. 그거. 바꿔야죠. 저기 기사님, 제가 뵌 지가 한 6년 전에 뵌 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한 6년 됐습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 피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도정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얼굴 보니까 건강관리 참 잘하시는데 건강관리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얼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일 바쁜 와중에 아니 또. 근데 네. 우리 김성환 감독님 본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도 내일 아침에는 잊어야지 하고 또 잊고 나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고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또 많이 또 우리 도지사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해줍니다. 그러면은 피로가 싹 풀리고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께서도 전남 도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먹고 놀고 보고 이런 것만 해고 다녔는데 오늘 도지사님 뵙고 이렇게 여러 가지 AI 슈퍼 뭐 크러스트 이런 것도 그다음에 또 솔라도 씨도
도시 기반공사 이런 부분 이야기를 다 하고 풍력, 터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것을 좀 알게 됐고 도가 이렇게 정말 많이 일을 하는구나. 우리 앞으로 그 인구가 밀려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나와요 지금. 네, 우리 김산옥 씨는요. 저는 오늘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정말 새 발이 피었구나.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가 진짜 밝고 우리 그럴수록 우리 도지사님이 건강관리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정말 더 멋지게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그 너무 저 질문들이 날카로워서 그 공부 그 뭔가 호기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AI 슈퍼 클러스터 그런 거 잘 안 묻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설명을 쉽게 남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쏙쏙 들어왔어요. 예. 예. 제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동부 서부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대립과 갈등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국립국가대학 문제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러나 양 지역이 정말 서로 모든 어려운 갈등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국립의과대학을 위해서 또 양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국립목포대학, 국립순천대학, 국립목포대학이 통합까지 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점은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동부청사가 있어서 동부청사에 3개국 중요한 일자리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그다음에 여순사건 기획단까지 있어서 충분히 동부 쪽에 일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22개 시군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동부 쪽은 동부본부장 2급 본부장까지 두면서 제가 다 못다한 일이 있다면은 맡겨서 하고 있는데 엄청 지금 열심히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린마당 오늘은요 김영록 도지사님 모시고 전라남도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남의 미래가 기대되는 내용들이 예. 많아서 흐뭇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열린마당은요 유튜브와 KBS 플러스 앱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들어가서 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